우리 신랑을 다룰 때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꼭 집어서 얘기하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짜증내면 안 돼요. 짜증이 반복되면요, 남자는 이제 대화에서 깊이 가기 시작해요. 아이는 둘이가 낳고 둘이가 같이 키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분 이렇게 손을 대 있는데요. 손을 대는데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손을 비벼서 여기다 손을 대면 애가 무척 안정돼요. 왜 알아요? 이거 지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게요. 70이 넘은 제 처고모가, 제 집이 제주도거든요, 교통사고로 직사하셨어요. 아들들은 서울서 뭐 박사고 직장, 좋은 직장 다녀요. 아들 4명년. 저도 얘가 아들들이 급히 다 내려왔어요. 고모 시신을 이렇게 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되잖아요. 얼굴이 온통 긴장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 계신 거예요. 이해됐어요. 교통사고 직사하면서 그때 당신이 느꼈을 충격이 얼굴 표정 그대로입니다. 아들 삼형제를 불러서 손을 비벼라. 또 어머니 몸에 손을 올려놓으라. 1분 지나니까 그게 다 풀려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건강의 문제를, 과학의 문제만 천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무식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건강과 관련해서 의사 선생님들 중에 무식한 선생님 생각보다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건강 전문가가 아니에요. 치료 전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나 생명의 기본 질서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이 모르는 건 괜찮은데 의사 선생님이 모르는 건 난처해요. 제가 이 건강 관련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하고 토론하다 보면 정말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도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왜 남편과 부부 얘기를 하느냐,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최대의 전제 조건 1이다. 부부가 사이가 좋아야 돼. 그게 1위. 정말 싸우고 싶으면 살다 보면 싸울 일도 있거든요. 그럼 애들 없는 데 가서 싸워요. 애들 없는 데 가서 싸워요. 그 원칙 꼭 지키세요. 지구상에서 아이들 건강이 좋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서 1위입니다. 됐습니까? 네. 이거 없겠네. 근데 저기 얘기하세요. 다음 장 하시고. 제가 앉아서 하지 마. 그러세요. 그 방향키. 저건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라만상 우주의 질서입니다. 삼라만상 우주의 질서예요. 먹을 게 내 몸을 만듭니다. 그건 식물이나 동물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운동이 활력을 만듭니다. 어진 마음이 아름다운 영혼을 만드는 겁니다. 저 세 가지 조화를 잘하면 건강해져요. 그리고 저 세 가지를 잘 조합하면 가족이 행복해져요. 사실 가족이 깨지는 것은 과도한 욕구 때문이거든요. 제가 일찍 포기하는 여자분이 지혜로운 분이라고 했는데, 그건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신랑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관심 없어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관심 없는 게 아니에요. 관심 많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중요한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주변을 파악하는 데는 여성만큼 뛰어난 남성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거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지구촌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아이템이에요. 이걸 무시하면 애 건강하게 못 나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해. 넘겨주세요. 여러분이 태어날 쯤에가 1980년이잖아요. 이게 2000년입니다. 이게 2015년입니다. 일로 했을 때 아토피는 12배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애를 낳는데 아토피 있는 애를 낳으면 조상님한테 큰절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동의 안 되죠. 비만은 10배 늘어났습니다. ADHD는 24배 늘어났습니다. 근시는 3.5배 많이 안 늘어났죠. 고등학교 학생들 중 0.7 이하 근시가 80%까지 가서 더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근시 별거 아니에요. 근시 주범이 딱 가장 대표적인 주범이 두 개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고 야외생활 부족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식생활에 마그네슘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선천성 기억, 여러분이 제일 고민스러운 배가 불러갈수록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건강만 했으면 나 아무 걱정 없어. 손가락이 5개 했으면 건강만 했으면 이상하지만 안 했으면 실제 생각보다 기형이 많아요. 어느 정도냐? 전 세계에서 1등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대한민국은 쟁점도 안 돼요. 대한민국 이게 쟁점도 안 돼요. 이거 갖고 광화문에서 뒤집어져야 정상인 나라예요. 엄마들이 이게 어디서 오는 문제인지, 내가 뭐 잘못해서 하는 문제인지, 이게 뭔지를 이해를 못해서. 비만, 아이들 비만은 이래요. 어려서 비만해서 어른 되면 정상 체중을 가는 거는 말기암 환자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대 애들 비만하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이렇게 빨리 크고 빨리 이렇게 복수스럽고 이러기를 원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게 이 시각이 뇌가 그렇게 돼 있어서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유치원 아이들 복스럽다. 대부분 비만한 아이들이에요. 걔들은 요만큼 비만해요. 그게 어른 되면 이만큼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해 보세요. 40대라고 하면 고등학교 때 과체중, 약간 사람들 살쪘다고는 안 하는데 과체중 약간 이런 애가 대부분 살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그래서 전 세계 국가의 건강도를 파악하는데 1순위 척도 애들 비만이에요. 애들이 비만이 많다라는 것은 그 나라에 사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라 국민의 건강 생활에 병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애들은 엄마 아빠가 키우는 거지만 한 마을이 같이 키우는 거고 국가가 같이 키우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고 이게 제주도입니다. 이게 영국이에요. 이게 점선이 한국입니다. 한 칸 더 올라가야 돼요. 일본 많이 가보셨죠? 일본 애들 살찌지 않죠? 가운데가 일본. 그럼 이게 뭔데? 이게 프랑스고 이게 독일. 애들 비만이 낮아지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이나 수상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융합적으로 사회 시스템을 재설계하려고 한 나라만 애들 비만이 낮아진다. 애들 비만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청원하면 여러분 클릭합니까? 보면서 여기 있는 사람 대다수가
아, 대통령 친들겠다. 이것도 대통령이 해야 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한두 가지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의 의식 구조, 엄마 아빠의 의식 구조, 사회 시스템 다 연동되어 있는 문제. 그래서 우리 오숙스님 이렇게 만드는 것, 수태교 정말 온갖 곳을 다 다니면서 예산 따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박수 쳐드려야 돼요. 자치단체 예산 프로젝트 받아서 하는 것 중에 유용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짜증나는 것도 많아요. 이건 엄마 아빠의 철학, 선생님의 철학, 사회 시스템이 응축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폐입니다. 제가 아토피로 태어나면 고맙게 해달라. 조상님한테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잘 기르겠습니다. 아토피 태어나도 생활습관 고치면 초등학교 1, 2학년 되면 정상으로 가요. 어렵지 않아요. 그걸 안 하고 병원만 가면 달고 살아. 이 독성 물질이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대한민국은 황당한 나라예요. 미세먼지 걱정하면서 가서 삼겹살 구워 먹죠. 이게 황당한 나라예요. 삼겹살은 고기입니까? 고기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고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막 즐겨와요. 삼겹살, 오겹살이 어떻게 생겼느냐. 90년대까지는 우리가 넉넉하지 않았어요. 축산에서 소, 돼지 기르면 살코기는 일본에 팔아요. 좋은 거는. 부스러기는 남아요. 아깝잖아요. 옛날 할머니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공무원과 축산업자들이 앉아서. 그래서 비계덩어리와 살코기 약간 붙여서 만든 게 삼겹살이에요. 근데 이제 살만하잖아요. 우리도 살만해요. 이제 고기 먹는 거 정도의 어려운 사회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그 벌을 못 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 세계에 버리는 비계덩어리를 사와요. 우리가 돼지 몇만 두 드리는지 아세요? 1000만 두 길러요. 구제역 청정지역이 아니니까 일본도 이제 수입을 잘 안 해요. 안심등심 제일 좋은 살코기는 큰 냉동고에 창고에 쌓여 있어. 고기, 육류 학문적으로 할 때 그거는 살코기를 말하는 거예요. 제발 삼겹살, 오겹살 드시지 마세요. 그것도 구워서 드시면 안 됩니다. 구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세먼지 심각 단계보다 10배나 많은 독성물질이 배출돼요. 임산부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하여튼 임산부는 오늘 중에 지켜야 될 것, 모든 육류는 구워서 먹지 않는다. 그게 고등어든 생선이든 고기든. 그 독성물질이 몸에 들어가요. 나중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몸에 들어가면 이래요. 그게 신경 쪽으로 독성물질이 집중되는 체질을 가지면 자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아이, 동네 자폐아이들 보세요. 피부가 아주 매끄럽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로 하면 문딱. 정말 피부가 좋아요. 두 번째, 그 독성물질이 혈액을 공격하는 체질을 가지면 그게 소아 백혈병 됩니다. 소아 백혈병이 그렇게 많아요. 그게 피부로 나오면 아토피가 됩니다. 그런 체질을 가지고. 그래서 아토피는 조상을 닮아만 정말 좋은 체질을 가집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병원만 의지하면 사단이 벌어집니다.
그때 오늘 교육한 걸 기억하고 잘 모르면 오수석 원장 전화번호를 찾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찾으면 몇 가지 팁들을 줄 겁니다. 도움을 받으면요 소화백혈병도 생각보다 치유가 가능하고 자폐는 생애 초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 시기 놓쳐버리면 이유식부터 놓쳐버리면 3일을 굶겨도 엄마 말 듣지 않아요.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태어났을 때 애가 아토피가 막 있다. 아, 내 잘못을 내가 다 뒤집었었구나. 자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길을 찾아야 되잖아. 길을. 그 길을 찾으려면 병원만 의지하면 안 돼요. 독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법을 만들 건가를 이해해야 돼요. 한국이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자폐 유병률조차 우리나라는 조사 안 해요. 저건 딱 한 번 나온 거. 누가 예일대학교 정신과의사 김영신 교수가 대한민국이 궁금해 보여. 찾다 보니까 일산 구청장인가 시장인가 아는 친구야. 야, 이거 해보자. 돈 얼마 안 들거든. 일산 초등학교 전수조사했는데 저 데이터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 어떻게 했을까요? 단신 모드로 끝입니다. 단신 모드로 끝이에요. 저 데이터 때문에 일본에서 워크숍이 2번이나 열려요. 미국에서도 왜 한국이 그런데 전문가들 통한 워크숍 2번이나 열려요. 대한민국 여성운동 많이 이제 변화하고 있죠. 페미니즘.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페미니즘이 저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절름발의 페미니즘. 기본적으로 여성운동은 생명운동입니다. 넘겨주세요. 치매. 여러분 부모님들의 치매 걸릴까? 아직 그런 나이 안 됐지만 그런 나이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꼭 계신 분도 있어요. 이것도 병원만 가면 해결되느냐? 해결 안 돼. 이것도 마찬가지 독성물질입니다. 자폐하고 치매 같은 종류의 질병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생활 습관 바뀌면 놀랍게 변해. 치매 초기인 분은 똥만 잘 싸도 해결돼요. 똥만 잘 싸. 치매가 걸리는 원인은 크게 3가지예요. 치아가 이상이 생겨서 음식을 꼭꼭 씹지 못해요. 가공식품을 즐겨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치매 걸릴 확률이 월등히 높은 거예요. 3번째는 나이가 들면 오장육부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변비 올 가능성이 많아요. 변비와 설사를 같이 동반하거든요. 그럼 몸의 독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신경을 마비시키면 치매 걸려요. 관절염 환자는 치매 잘 안 걸려요. 그 독성 물질이 관절 쪽으로 가버립니다. 관절 쪽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이게 흐름을 이해하면 방법이 있어요. 어렵지가 않아요. 넘겨주세요. 여러분이 제일 고민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엑스레이 자꾸 찍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상화도 기형화될 수 있어요. 방사선 그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임산부는 엑스레이 함부로 찍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라면. 이 데이터 갖고 일본 언론에서 한국의 생명률이 걱정된다라는 논설을 써요. 대한민국은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느냐? 넘겨주세요. 소아 백혈병입니다. 계속 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변비 때문에 병원에 가요. 이건 정상이에요. 70대 이상 되면 오장육부 기능이 떨어지니까 변비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변비가 계시다 하면 아 이제 뭔가 큰 병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은 젊으니까 시간이 늦춰질 뿐이에요. 임산부도 변비가 자주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생활 습관을 고치면 돼요. 거기다 약간의 팁을 약이 아니라 약간의 팁만 있어도 돼요. 근데 병원 구글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변비 때문에 병원 가는 나라가 있느냐? 저 말은 우리가 아이들을 잘못 기르고 있다는 말. 아이들을 잘못 기르고 있다는 말.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 병원 가야 되는 아이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만큼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세뇌가 돼서 누구한테? 광고한테. 아프면 병원 가고 아프면 의사하고 상담해야 된다. 이렇게 세뇌가 돼 있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생활 습관을 고치면서 병원 가요. 근데 전제가 없는 거예요. 생활 습관을 고치라는 전제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생활습관병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누가? 70년대 전 세계 학자들이 만성질병이 걸리면 생활습관을 점검해보고 의료계의 도움을 받으라 했는데 대한민국은 생활습관을 점검해보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천박한 자본주의 때문에. 우리가 어떻든 빨리 잘 살아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기초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대만 해도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아들은 대학 나왔잖아. 아들한테 이렇게 이거 지도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어. 계속 학력이 어머니 세대가 아들 세대보다 학력이 낮아버리니까 우리 아들 박사인데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얘기하려다가 안 해.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자연의 질서마저 다 잊어버려.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변화가 심한 나라가 없어요. 넘겨주세요. 어떤 나라 아이들이 건강이 나쁘냐? 영미권이 제일 나빠요. 선진국. 이유 딱 하나입니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해요.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해요. 이런 나라는 노동조합 조직률도 떨어집니다. 프랑스, 독일 가보세요. 일반 시민들이 전철 버스 파업해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들의 권리를 찾아야 우리의 권리도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대한민국 조중동은 오로지 기업의 입장에서만 정확하게 기업의 입장에서만 경제를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봐요. 그거 많이 보시는 분들은 자기도 그렇게 세뇌돼요. 이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남자 여자의 가족도 집안에서도 사회에서도 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대한민국 중에서 저는 제일 병들어 있는 것을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종교잖아요. 부자를 대접하는 것이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종교화. 큰 교회라야 신자들이 큰 절이라야 부처님이 인자할 것 같은 생각을 해요. 교회에 있는 십자가나 예수님이나 절에 있는
부처님이나 다 조각품이잖아요. 조각품이잖아요. 우리가 상징을 구했을 뿐이잖아요. 두 번째는 부패한 나라, 정치적 갈등이 심한 나라, 애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부부가 사이가 좋아야 애가 건강하게 자란다.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지금 애들 생각 나겠어요? 지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애들 생각 나겠어요? 부부가 싸워봐요. 애들 생각 나느냐. 제1 전제 조건, 성숙한 민주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탈리아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유기농업도 참 발전돼 있습니다. 근데 그 마피아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패가 심해요. 그래서 그 소득 있는 나라 중에, 유럽 중에 슬루푸드 많이 들어봤죠? 슬루푸드의 고향이 이탈리아거든요. 이탈리아 애들이 건강이 안 좋아요. 어른들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애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없어요. 대한민국은 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보다 노동자도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노동운동이 타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패를 해도 신랑이 이렇게 챙겨놓는 거, 그건 용서가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의 부패는 용서해버려.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부패는요, 절대 용서하면 안 돼요. 절대 용서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제대로 가려고 하면 첫째 부패와 싸워서 이겨요. 프랑스에서부터 노르웨이까지가 가장 건강합니다. ADHD 우리나라 10분의 1도 안 돼요. 그 나라 선생님들은 훨씬 쉬워. 지금 선생님들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보다 애들 숫자가 줄었다고 해도 훨씬 어려워요. 그리고 ADHD 있는 아이의 부모님도 대부분 우울증을 동반하고 있어서 정말 어려워요. 넘겨주세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생활건강 예방의학 치료의학 하면 여러분은 예방의학을 병을 예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방의학은 진단의학이에요. 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방의학은 생활건강이에요. 생활을 바꿔야 돼요. 근데 생활을 바꾸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여기 앞에서 떠드는 저도 이 공부를 시작한 지 한 20년 됐어요. 그때보다 한 10kg 몸무게 줄었고, 건강 관련하면서 담배도 한 3년 끊었다가 뭐 일이 잘 안 되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우기 시작하니까 지금도 끊었다 말한대. 습관을 고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임산부는 선택하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은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은 최고인데 생활건강은 배운 적이 없다 말이에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지구촌에 정보 중에서 가장 엉터리 정보가 많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그건
건강 분야입니다. 건강 분야에서 엉터리 정보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세요? 메이저 곡물업체, 대형 축산업체, 그리고 병원입니다. 여러분은 건강과 치료를 지금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치료 갖고 엉터리 정보를 병원이 생산해내면 그 병원 문 닫아야죠. 근데 건강 관련 정보는 생각보다 많이 왜곡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무너져서, 이게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서 미련한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니 칠레 인구가 2천만쯤 돼요. 돼지가 500만 돼요. 근데 수출해. 우린 1000만 돼요. 우린 수입해. 칠레, 스페인에서 제일 많이 비계를 수입해 오거든요. 그 비계가 삼겹살, 오겹살입니다. 비계를 먹지 말아야 되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비계에는 환경 호르몬이 농축돼 있어요. 살찐 사람들이 건강에 안 좋은 이유가 이 자기 비계 덩어리에 환경 호르몬이 농축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단이 발생해요. 그래서 임산부는 절대 고등어 같은 거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참치 같은 거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 상식입니다.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바닥고기도 기름진 바닥고기 큰 어류는 임산부는 드시면 안 돼요. 작은 멸치 뭐 작은 어류는 괜찮아요. 육류도 지방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삶아서라도 구워서 드는 건 먹는 건 그래 갈 대로 가보자 하는 얘기. 갈 때까지 가보자. 네가 망나나 내가 망나나 이 얘기야. 과학적으로. 그거 애기들이 다 먹는데 절대 구워서 드시면 안 돼요. 이 생활 건강에 대한 우리 정부 자체가 개념이 없어요. 제일 대표적인 보건복지부 GMO 식품이 이상이 없다. 아주 우수한 몬산토 장학생이죠.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리될 만큼 정리됐어요. GMO 식품은 먹어서 안 된다. 우리 같은 사람은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GMO 식품을 테러와 같은 취급해요. 테러와 같은 취급. 아프리카 어느 나라지? 막 아주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야.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 카켈하고 몬산토에서 식량 지원하겠대. 고맙습니다 해서 이제 거기도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가난한 나라도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어떤 식량의 경우는 GMO 식품이에요. 나라에서 긴급 회의 열렸어요. 거절했어요. GMO 식품 줄이시면 안 됩니다. 그건 과학적으로는 이미 판가름 났는데 뭐가 판가름 안 난 거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논쟁 중인 거예요. 외피를 필요하면 과학의 이름을 빌어요. 그건 외피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넘겨주세요. 생애 초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은 애 낳고 사춘기 때까지만 잘 기르면 그 다음 여러분 설령 사고로 또는 다른 일로 아이하고 멀어져도 애 잘 커요. 잘 커요. 이 시기가 망가지면 평생 여러분이 정성을 들여도 애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어려워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어려워요. 그게 생명의 질서잖아요. 생애 초기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그럼 생활 습관이 뭔데?
핵심은 저 빨간 거 5가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들 5월달만 돼도 체육 시간에 선크림 바르고 나오고. 그러니까 바르면 안 돼요. 엄마가 바르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들 그러고 있어요. 애 얼굴에 독성 물질을 발라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워낙 내 생활만 하니까 햇빛 찾아서 산책할 때도 전철 타러 갈 때도 햇빛 나는 쪽으로 해서 걸어가야 되는데도 그늘로 걸어가요. 그늘. 한국 여성 관광객들이 유럽 여름에 가면 신기한 구경거리다 해서 찰칵 찍습니다. 그게 양사야, 양사. 여러분 우울증요 신랑이 못 살게 굴어서가 아니라 햇빛 부족이에요. 햇빛 부족. 김이 낀데 애기 가지면 김이 끼야 정상이지. 나이가 들면 피부가 쭈그러져야 정상이잖아요. 임산부 선택하지 마세요. 하루에 아주 작아도 15분 햇볕 쬐야 됩니다. 넉넉하게 하면 30분. 비타민 D 먹겠대. 미쳐요, 미쳐. 그 가공식품이에요. 미네랄 제제, 비타민 제제 많이 드시면 꼭 사단이 생겨요. 그 과학 아니에요. 급할 때는 통제해서 단기간은 드실 수도 있어요. 그걸 건강기능성 식품이래. 아니에요. 과학을 굉장한 상원일 뿐이에요. 한여름 뜨거울 때 11시에서 한 3시까지 그때 그늘 찾아가는 건 그건 이해가 돼요. 제발 걸어다닐 때 햇빛 나는 쪽을 향해서 걸어다닌다. 그래도 여러분 15분 채우기가 만만하지 않아요. 이건 삼라만상 우주의 질서란 말이에요. 우울증 환자 햇빛 쬐면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노동일 뭐 유기농 텃밭 같은 데 노동일 하잖아요. 6개월이면 대부분 치유돼요. 그게 생활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게 건강과학이란 말이에요. 건강과학의 ABCD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정부가 해야 되는데 정부는 그게 내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보건복지부는 또 얼마나 황당하냐. 요 며칠 전에 스마트 중독을 WHO에서 스마트폰 중독을 질병으로 할 건가 말 건가 국가 설문을 하는데 그걸 질병으로 분류하지 마세요. 여기를. 과학기술부가 그랬으면 이해가 해. 이 건강관리 일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보건복지부. 우리 같은 사람을 대체의학하는 사람이래. 저 대체의학하는 사람 아니에요. 생활건강을 홍보하고 생활건강을 디자인하고 이 생활건강을 우리나라에 제도화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활건강을 바꾸니까 아토피도 ADH도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학교에서 제가 이 시작한 일을 잠깐 얘기할게요. 초등학교 선생이었어요. 10년 동안 회직 생활을 했어요. 전교조 하면서 10년 만에 복직하고 전교조 지부장 내려놓고 이제 애들한테 집중해야 되겠다. 내 원래 목표가 애들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냐. 근데 애들이 이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 관련 애들도 많이 보고 해서 책을 뒤적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비만이 어른 되면 말기암 환자보다 치유가 어렵대. 이게 그럼 빨리 해야 되겠네. 그래서